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고시계획 GTLF 전임 강사 헤더 진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GTLF 특강 레벨 2 문법 1강부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오늘이 시작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법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취약해. 이 문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수험생분들도요. 이 강의를 열심히 수강을 하시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GTLF 패턴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문법의 요소라던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완벽한 내용 정리를 통해서 문제풀이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요. 저 헤더 진하고 같이 한번 오늘 1강부터 스타트를 멋있게 한번 끊어보도록 해보죠. 자, 먼저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내용은요. 챕터 1 동사와 시제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이 GTLF 시험에서 이 동사와 시제 파트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 어느 정도의 우리가 비율을 차지할까라고 물어보시면 나중에 계속 이어지는 교재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시면요. 단순 시제보다는 복합적인 시제들을 많이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본 강좌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진행 시제라던가 완료 시제 등등의 복합적인 시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문제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복합적인 시제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그 이전에 이 영문법에서의 시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을 하실 때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중요한 문법 요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한 강좌가 이뤄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내용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맞춰서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개념 설명하면서 문제풀이를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1강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 챕터 1의 동사와 시제에 대한 이론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제가 이제 10분 활용해가지고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내용들인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뭐 판서를 하셔도 너테이킹 하셔도 좋겠고요. 필기를 하셔도 좋겠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교재 보시면서 그 타이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우리가 같이 나오게 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동사와 시제, 영문법에서 동사와 시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해보죠.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시제의 어떤 그래프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보통 우리말 같은 경우는 3시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이 정도의 시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영어 같은 경우는 시제가 조금 더 다양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보시면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미래, 현재, 과거의 이전에 우리가 대과거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 나왔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우리가 공간적인 시제 개념을 우리가 완료 시제라는 개념을 곁들여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어떤 동작이 마무리되거나 영향을 미쳤을 때 이때 우리가 현재 완료라는 표현을 써주고요. 마찬가지로 이 공간적 시제 개념을 그 이전으로 그러니까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옮겨주시면 과거 완료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현재부터 사실은 과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까지의 공간적 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 완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표에는 여러분들에게 묘사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시제 우리가 GTLF 시험에도 10분 활용되는 시제가 진행 시제라는 개념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공간이 이만큼이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특정 현재에서 이 시점에서 진행되는 동작을 나타내고 싶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 TV 보고 있는 중이야. 나 완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표현을 쓸 때 쓰는 거를 우리가 또 진행 시제다. 이런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이 시점이 과거에서 발생하게 되면 과거 진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로 가게 되면 우리가 뭐 미래 진행 이런 식으로 펼쳐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공간적 시제 개념이 곁들여진 다소 우리가 복합적인 시제 개념들이 곁들여진 게 이 영문법 시제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동사의 12시제.
영문법인 동사가 12시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G12 고득점을 노리는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12시제가 있지. 그리고 12시제는 뭐 딴딴딴딴 뭐가 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언급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2시제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한번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쫙 펼쳐드렸는데요. 선생님 12개 아닌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크게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우리가 3시제를 먼저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현재라고 하면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동사 원형이자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다, she, he 이런 것들이 왔다. 그럼 우리가 동사 뒤에 s 붙여주죠. 그거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단순 현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 진행이라는 시제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공간적 시제 개념 기억하시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진행과 완료 시제를 합친 표현을 우리가 또 완료 진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 현재라는 그룹 속에 4개의 복합적인 형태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현재, 과거, 미래 3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12시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완료 진행은 도대체 뭐냐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료 진행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완료 시제는 여러분들 여기 보신 것처럼 have pp예요. 맞죠? 네, have pp입니다. have 더하기 과거 분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진행 시제가 결합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억의 초등학교 시절로 가서 한번 더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더하기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될 점은 바로 밑에다 더하지 마시고요. 한 단계 뒤로 밀어서. 그럼 우리가 진행 시제는 비동사 더하기 현재 분사 ing를 써주거든요. 그럼 요 2개 한번 더해볼까요? 네,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자, have 그대로 내려오고 자, 비동사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쓰래요? pp 형태로 쓰래요. 그럼 우리가 have been. 그 다음에 뒤에 남아있는 애는 그대로 써준다. 그래서 우리가 have been ing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헷갈리실 일은 없겠지만 이 완료 진행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시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같이 보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진행 시제 같은 경우는 비동사 더하기 ing 형태를 쓴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be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동사로서의 비동사의 의미라기보다는 일종의 진행 시제를 만들 때 쓰는 조동사처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법 기능을 수행해서 수와 시제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수 시제를 결정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뭐 am, are, is 시제가 반영되면 was, were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고요. 자, 완료 시제는 우리가 어디서 바로 이 have 부분이 수와 시제를 결정하는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완료다 그러면은 have pp, has pp. 과거 완료다 그럼 우리가 had pp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미래 완료는 뭐 우리가 will have pp 써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완료 진행 시제는 우리가 have, have 부분이 수와 시제를 결정을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완료 시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으로 시제 변화, 그 다음에 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출제 포인트를 좀 볼 건데요. 동사와 시간 부사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시간과 관련된 부사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이렇게 시간하고 관련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우리가 tomorrow가 나온다던가 뭐 yesterday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요. 바로 동사의 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선은 바로 동사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시제가 정확하게 일치가 이루어져 있는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G12 grammar 같은 경우, 문법 같은 경우는 복합 시제 중에서 진행 시제하고요. 완료 진행 시제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본 수업 때 2강부터 펼쳐지는 문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말에 없는 약간 복합적인 개념의 시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시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동사 더하기 ing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완료 진행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have been, ing 이런 형태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기본적인 시제일치 원칙을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타자로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제 보도록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이론 파트 1강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완료 진행이라던가 이런 식의 복합 시제를 다루지 않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2강부터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런 기본 시제에 대한 문제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현재 시제가 첫 번째 나타내는 거는요. 현재의 시간 및 상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예문을 잠깐 볼까요? Heather lives in Seoul. 이렇게 나와서 헤더는 서울에 살고 있다. 예, 현재의 헤더의 어떤 상태를 전달해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보죠. 자, 일반적인 사실. 뭐 2 더하기는 4다. 대표적이죠. 자, 불변의 진리. 지구는 둥글다.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현재의 습관적인 동작. 뭐 이런 것들도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제로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 잠깐 보시면요.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이렇게 나와서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돈다. 아,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서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제일치 다 필요 없고요. 무조건 요렇게만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보죠. 격언하고 속담인데 이 속담하고 격언은 굳이 우리가 과거 시제를 쓴다거나 미래 시제를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우리가 현재 시제로 늘 써주는데요. 좋은 속담 하나 잠깐 살펴볼까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렇게 나서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언제나 정직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시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현재 동사인데 미래를 대신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보시면은 동사의 형태는 현재인데 걔가 미래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때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한번 어떤 경우인지 보도록 해보죠. 자, 여러분들 왕래 발작 동사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도대체 왕래 발작 동사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게 갈 왕자 올래자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go라던가 그렇죠? 뭐 come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 발착이라는 것은 출발 도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한다 그러면 뭐 depart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도착하는 거 arrive 뭐 이런 애들을 일컬어서 이제 우리가 왕래 발작 동사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래 발작 동사에 해당하는 우리가 한번 예문을 잠깐 보도록 해보면요. 자, 같이 보도록 해보죠. 자, my plane leaves for New York in 3 hours 이런 표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leaves for 하면은 어디를 향해서 떠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왕래 발작 동사예요. 분명히 현재 동사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미래를 나타낸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뒤에는 이 in 3 hours라고 하는 표현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in 다음에 시간 개념이 나오면 뭐뭐 후에라는 표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in 3 hours 하면은 3시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미래를 나타내는 바로 그런 부사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동사만으로 우리가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해보죠. 자, 두 번째로는 그렇죠.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시간, when절, 뭐뭐가 뭐뭐 할 때. 자, 조건 부사절, 만약에 뭐뭐라면 if절이죠. 이런 부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동사가 우리가 미래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잠깐 예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죠. 자, 여기 나왔는데요. If the rain stops, we will start.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조건 부사절에서는 분명히 stops라고 하는 현재 동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 보시면은 will start라고 해서 주절에는 원래 시제, 미래 시제로 우리가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선생님 여기도 저는 시제를 깔맞춤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will stop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틀린 거로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부사절이라던가 조건부사절에서는 내가 만약에 미래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보신 것처럼 현재 동사로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이제 우리가 단순 과거 시제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과거 시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과거의 사실을 전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자 보시면은 과거의 동작 및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죠.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은 yesterday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거는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표현이에요. 어제.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어디로 시선이 꽂혀야 된다? 바로 동사로 가서 아, 과거 동사, go의 과거 동사 went가 적절하게 왔구나. 시제 일치가 이루어졌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또 그 다음 내용도 좀 보도록 해보죠. 과거의 습관인데요. 과거의 습관, 뭐 당연하겠죠. 뭐뭐 하곤 했었어. 이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이제 과거 시제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쓰이는 또 우리가 일종의 과거를 나타내는 조동사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used to 동사 원형하게 되면은 뭐뭐 하곤 했다. 요 정도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She used to meet him at the time에서 그녀는 at the time, 그때 당시에 그 남자를 만나곤 했다. 이 뉘앙스는 뭐냐면 그때는 잘 만났어, 마음이 맞아서. 근데 지금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도 여기 보신 것처럼 at the time 같은 표현들,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세 번째가 좀 중요하죠. 자, 보시면은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세종대왕이 1443년도에 한글을 창제하셨다. 뭐 이런 표현들 같은 거. 아, 저 한국 역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도 여러분들이 절대 조심하셔야 될 게 현재 완료 절대 안 써요. 과거 완료도 절대 안 돼. 누구만? 예, 과거, 단순 과거 시제로만 써주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영어 시간이니까요. 예문은요. 콜럼버스로. 그래서 우리가 Columbus discovered America in 1492 이렇게 나와서 1492년도에 콜럼버스는 미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약탈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은 항상 단순 과거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이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 표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then 같은 애들, 그때란 뜻이에요. 그때, 과거, yesterday, 어제. 자, last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는 잘 안 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last 다음에 어떤 특정 명사가 붙어요. 그래서 last weekend, 지난 주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last Christmas, 지난 크리스마스. last summer vacation, 지난 여름 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last 더하기 명사를 붙이면은 요것도 우리가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표현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ago 같은 경우는 뭐뭐 전에란 뜻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년 전에 이런 표현을 써주고 싶다. 앞에 표현 붙여주시면 돼요. 10 years ago. 일주일 전에, 일주일 하나는 우리가 one이지만 또 어로도 표현하죠. 부정관사. 그래서 우리가 a week ago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ago도 우리가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in 더하기 과거 연도.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in 과거 연도도 우리가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이는 부사구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꿀팁이에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와는 절대 쓸 수 없는 표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종의 출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미래 시제가 남았습니다. 자, 미래 시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미래에 일어날 동작이나 상태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요. 자, 예문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Chris will graduate from Harvard Law School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크리스라는 애가 하버드 법대를 졸업할 것입니다. 미래에 아직은 뭐 재학 중인가 보죠. 이렇게 우리가 해서 will 더하기 동사 원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보시면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뭐 의지가 있다라기보단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물론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의지를 담아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전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문을 보시면은 이런 거. I will give you this book. 의지가 좀 담겨 있죠. 나는 너에게 이 책을 줄 거야. 그러니까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미래 의지, 이런 것들도 미래 시제의 will 더하기 동사 원형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제일치의 예외 규정을 좀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통 시제일치라고 하면요, 이런 표현들이에요. 뭐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절의 동사가 만약에 과거가 나왔다. 그러면은 종으로 속해 있는 종속절. 종속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실은 주인 시제를 못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종속절은 최소한 같은 깔맞춤, 과거 시제가 온다거나 아니면 과거보다 더 이전에 대과거 개념으로 써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근데 언제나 나는 현재를 쓸 거야. 언제나 나는 과거로 표현할 거야. 이렇게 고집스러운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가 시제일치에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앞부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정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일단은 주절의 시제와 무관하게 항상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가 나왔는데요. 한번 확인 들어가 볼까요? 뭐가 있는지. 자, 우리 앞쪽에서 했던 거. 불변의 진리. 그렇죠? 일반적인 사실. 여기다 하나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 추가한다면 속담이나 격언. 이런 애들은요. 주절이 현재 동사로 나오든 과거 동사로 나오든 종속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언제나 현재 시제를 써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해보죠. 주절의 시제와 무관하게 항상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인데 우리 아까 했던 거 있죠. 콜럼버스, 세종대왕 이런 것들. 그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절대로 완료 시제를 쓰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제자분께서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난 좀 이해가 됐어. 뭐냐면은 자, 나의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과거죠. My teacher said. 이렇게. 그렇죠? 대절을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세종대왕이 1443년도에 한글을 창제하셨다고 이렇게 했었을 때 선생님, 내 선생님이 말했던 거는 과거인데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던 건 훨씬 더 이전이니까 대과거, had pp를 쓰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문법상으로는 무조건 역사적 사실은 항상 단순 과거 시제를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부사절의 미래 내용도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어떤 부사절이라 그랬죠? 시간 부사절.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렇지, 조건부사절. 요것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시제일치의 예외 규정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요렇게까지 해갖고 우리가 단순 시제에 대한 개념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선생님 완료 시제라는 개념도 있고 완료 진행도 있고 진행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금 더 다룰 수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제2강부터 문제풀이를 하면서 쫘라락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본 수업에 집중을 해서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요.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다 다루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1강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문제에 대한 특히 이 시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워밍업 강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시제를 정리했고 요거로 제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요. 강의만 딱 듣고 책을 고이 접어서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또 펼쳐.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영어는요. 굉장히 꾸준함을 요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특히 테스트 대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는 철저한 복습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결과적으로는 문제풀이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에 맞춰서 미리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와 주시고 그 다음에 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이 부분에서 헤덜지 선생님이 설명한 이 부분이 내가 착각한 부분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이 완성도를 높여주시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제1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문제가 펼쳐지는 제2강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